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무서운 사건들 중 유독 제 관심을 잡아끄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제가 얼마 전 겪었던 큰일 날 뻔한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나 살면서 자기가 범죄의 표적이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사연은 좀 소름 끼치고 무서운 얘기라 다들 가슴 부여잡으시고 제 사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9살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작년에 결혼한 풋풋한 세대기자 아직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 신혼부부예요. 집은 경기도 일산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제가 일하는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결혼을 30 전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과 연애할 때 하도 졸라서 잘해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큰 덩치와 남자다운 외모라 성격도 터프할 것 같지만 겉모습과 달리 되게 귀여운 성격이에요.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 덜렁거리는 저와는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옆 사람을 아주 잘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둘 다 바쁘게 생활했어요. 둘 다 젊었을 때 바짝 벌자는 생각이었고,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 제 샵을 차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김희원, 핸드폰 여기 놔뒀다가 또 안 가져가면 어쩔라 그래. 잘 챙겨야지. 어이구, 맨날 정신줄 놓고 다닐래? 어머, 오빠, 고마워. 맨날 정신이 없네? 오빠는 오늘 늦게 오지? 오늘 PT가 늦은 시간까지 있어서 집에 오면 거의 1시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자. 아, 가다가 고양이 밥 챙겨서 나가는 거 또 까먹지 말고 내가 식탁에 올려놓을게.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찍 나가는 남편이 제 아침을 챙겨줍니다. 혹시 제가 중요한 일정을 까먹거나 공과금 내는 거 잊을까봐 미리 얘기해주기도 하고 제 물건을 가방에 챙겨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척 자상한 남자예요. 우리 남편은 퇴근이 늦은 편이라 어느 날은 12시가 넘어올 때가 많아요. 저는 밤 10시쯤 마무리하고 집에 오고요. 직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이 일정하고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저는 일상이 매우 단조로운 편인데요. 그런 단조로운 제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던 건 몇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아침에 집 정리를 하고 출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은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큰 길까지 이면도로가 있는 골목을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요. 가는 길에 있는 동네 공원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간식을 구입합니다. 항상 별다를 것 없는 루틴이었고 돌발 상황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에 웬 낯선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늘 들리는 편의점 앞에 간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트레이닝복 차림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남자를 기억하게 되었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거의 시선이 자기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는 편인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눈 한번 마주치고 나서 피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동네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갔고요. 그리고 며칠 후엔가 출근을 하는데 편의점 앞에 며칠 전 봤던 그 남자가 며칠 전 복장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또 봤습니다. 제가 걸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 편의점을 제 출근 시간쯤 오는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 볼일 보러 온 사람 같지 않고 시선이 저한테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예뻐서 쳐다보나? 남자들이란 이쁜 건 알아가지고. 흥! 하고 앉아있는 그 남자를 지나쳐 출근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마주치기 시작해 계속 마주친 사람은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해도 의식은 하는 거예요. 매번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보는 사람이 그 시간에 없으면 오늘은 버스 안 타나 보네? 출근 안 하나? 하는 식의 아주 가벼운 호기심이요. 그 남자도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동네 주민 정도로만 여겼고요. 그 뒤로도 제가 출근할 때 그 남자는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음료를 들고 있기도 했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듯 보이다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자주 마주치는 그 남자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자주 보는 사람이니 가볍게 목례라도 해야 하는 건가 하고 내적 갈등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퇴근하면서 공원 입구에 고양이들 밥을 한 번 더 챙겨주는지라 늘 밥을 놓아주던 구석자리를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갑자기 일렁거리며 제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다 이제껏 한 번도 누가 고양이 밥 주는 곳에 서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순간적으로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 거, 거기 누구세요? 제가 큰 소리로 소리치자 어두운 그림자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고양이 밥 주는 데가 있길래 한 번 본 거예요.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웬 남자가 저를 안심시키듯 말을 하며 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놀랐지만 일단 저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안심했고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낯이 익더라고요. 출근길에 종종 마주치던 편의점 앞에 그 남자였다는 걸 알아채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입던 트레이닝복에 검은 모자 차림이었거든요. 아, 예. 제가 너무 놀랐네요. 그럼 지나가세요. 저는 고양이들 밥만 주고 갈 거라서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겨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건너편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까지도 가슴이 선득선득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놀란 탓이려니 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오빠, 내가 아까 고양이 밥 주는데 가고 있는데 거기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야? 나 정말 놀랐잖아. 진짜 비명 지를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더라고. 그래? 그 사람도 고양이 밥 챙겨주나 보지? 아니야.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아침에 편의점에서 자주 마주치긴 하는데 우리 집 앞에선 처음 봤네. 정말 시겁했지 뭐야. 동네 사람인가 보지 뭐. 다음부턴 밤에는 그냥 집으로 와. 으슥한데 괜히 가지 말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불편했어요. 내일부턴 출근하는 길을 다른 길로 가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출근을 하려 집을 나섰죠.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정문을 걸어 나와 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쳐다본 길 건너에 어제 봤던 그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우뚝 서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 똑바로 선 채로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남자와 그리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너무 놀라면 사람이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혹시 아시려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른 박질에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따라올까봐 달리면서 뒤를 얼마나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전화기를 들고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난 출근하다가 집으로 도로 들어왔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어제 봤던 남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 봤어.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이 나를 따라다닌 것 같아. 그냥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모르겠어. 나 어떡해. 지금 밖으로 못 나가겠어. 눈 마주쳤더니 나보고 우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봐. 일단 경찰에 신고해. 집에 들어가는 거 그놈이 본 건 아니지? 응, 따라온 것 같지는 않아. 저는 남편 말대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서 서성거린다고요. 112죠? 저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 서성거려서요. 신고자분 주위를 서성거린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동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암튼 타깃이 저인 건지 제 주위를 자꾸 서성이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 앞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동네 수찰 한번 하시고 신고자분 댁으로 경찰 갈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 빠르긴 하더라고요. 신고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아파트 단지로 경찰이 오는 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경찰에게 그 사람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제가 그간 마주쳤던 얘기와 어둠 속에서 제게 보였던 행동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러더군요. 그 사람이 신고자분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터치를 한 게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연행할 수는 없고요. 신고자분이 꺼림칙하신 부분 확인차 그 남자 신원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 거기 없겠죠. 아까 저랑 마주치고 나서 제가 도망쳤으니까요. 죄송한데 경찰관님, 제가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혹시 저 일하는 곳까지만 동행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고 마음이 급했던 저는 경찰차를 타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늘 가던 편의점을 지나치고 있는데 저는 다급하게 경찰관에게 외쳤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에요.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요. 저 아직 출근 안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여기서 마주쳤었거든요. 모자 쓰고 있는 저 남자 맞죠? 경찰은 바로 차를 세우고 재빠르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선생님,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게 지구대로 동행 좀 해주시죠? 혹시 신분증 있으십니까? 네, 왜 그러시죠? 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순찰차 안에서 그 남자와 경찰관이 뭐라고 실랑이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남자를 데리고 순찰차 쪽으로 오는 겁니다. 어차피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 숨길 것도 없었고 대체 왜 제 주변에서 자꾸 얼쩡거리는지 확실히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거라면 저도 진술서를 써야 해서 지구대로 따로 가겠다고 했죠. 그 사람은 저를 얼핏 보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러더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제 이름은 이성민입니다. 이 동네 살고요. 제가 뭐하러 같은 동네 분한테 회꼬지를 하겠어요.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안 가도 되고요. 그런데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가서 얘기하자며 그 사람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뭘 내게 설명하겠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확실한 건 제게 뭔가 할 말이 있긴 있어서 서성거렸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의문은 풀리긴 했지만 일단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싶었죠. 지구대에 도착하니 그 남자는 얌전히 앉아있긴 하더라고요. 경찰관 말로는 전과도 없고 범죄 경력도 없이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저 범죄자 아닙니다. 제가 한 행동이 오해를 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동안 제가 그쪽 눈에 많이 보였던 건 이유가 좀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시면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아직 섬찟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저는 꺼림칙하긴 했지만 일단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유나 한번 말해보시죠. 왜 그러신 건지. 아까 저랑 눈 마주쳤을 때 웃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저랑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는 남자가 그러는데 안 놀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미안합니다. 놀라게 해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 그냥 웃은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좀 더 나중에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지금 털어놔야 할 것 같네요. 무슨 얘긴데 그러시죠? 실은 그쪽 남편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저도 결혼한 유부남이거든요. 아내도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 몰래 바람 피운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요? 그쪽 아내가 외도하는 거랑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무슨 관계겠어요? 제 아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그쪽 남편이 하시는 헬스장이거든요. 딱 답 나오죠? PT니 뭐니 받는다면서 맨날 열심히더니 언젠가부터 들떠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내 폰을 한번 뒤졌는데 그쪽 남편이랑 따로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이요? 이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쪽 남편도 퇴근 시간 늦은 적 많죠. 분명히 제 와이프랑 만나고 있는 날 그럴걸요? 저도 처음에 설마 했었다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죠? 그것 때문에 따로 얘기하자고 한 겁니다. 저랑 합심해서 같이 외도 준 거 좀 모으자고요. 그쪽 남편 바람나면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서로 배우자를 감시해 외도 증거를 합심해서 모으자고 하더군요. 일단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말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저는 잠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방금 전까지도 나 걱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그 남자 말을 듣고 돌이켜보니 그동안 남편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가끔 새벽에 들어왔던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카톡을 하도 주고받기에 제가 누구냐며 물은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PT 받은 회원들 식단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했고요. 너무 숨길 것 없이 말했고 가끔 회원이 먹는다는 식사 사진 같은 문자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으로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과 남에게 그런 말을 전해 듣는 건 달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본 우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하는데 그걸 무조건 거짓이라 치부하기에도 찝찝했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그쪽 와이프랑 우리 남편이 내연관계라는 거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집에 아내 카드 내역이랑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요. 나중에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근데 아직 증거를 더 잡아야 해요. 이렇게 된 거 서로 돕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서로 이혼 소송하고 상간자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아내자고요. 증거까지 있다며 보여주겠다는데 이미 제 마음은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믿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 심정은 마음이 아프다는 걸로는 표현이 안 되죠. 배신감과 분노, 슬픔, 그런 모든 감정들로 거기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랄 일만 일어나네요. 너무 충격적이라 일단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증거 같이 모으자는 거 생각해 볼게요. 만약 그쪽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혹시 남편한테 바람 피우냐고 직접 물어볼 건 아니죠? 그럴 생각이면 하지 마세요. 아직 증거도 없는데 대뜸 바람 피웠냐 그러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조심하고 증거 다 인멸하지 않겠어요? 터뜨릴 때까지는 무조건 남편이 모르게 증거 모아야 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네,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그날 소동은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하루 출근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제 상태를 살피더군요. 아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은 거야? 당신 아무 일 없었어? 괜찮은 거지? 경찰에서는 뭐래? 어? 아, 마침 그 남자가 편의점에 있길래 지구대 가서 조사 받았는데 뭐 범죄자도 아니고 깨끗하대.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동네라 오다 가다 마주친 건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 같더라고. 그래? 그래도 당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그러고 끝난 거야? 나한테 나쁜 짓 한 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찰도 더 이상은 뭐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내일부터 좀 멀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 퇴근할 때는 당분간 내가 같이 가줄까? 아이, 됐어, 오빠. 그럴 거 없어. 그 남자도 오해라고 사과하더라고. 별일 없을 거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 걱정해주는 남편을 보는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놔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니 왠지 그 행동도 가식적으로 보였고요. 저도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 말대로 외도를 한다면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 한숨 못 자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며 카페에 가입하고 외도 증거 잡는 법을 검색하느라 날밤을 지새웠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종종 편의점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아내를 주시하고 있는데 요즘은 행동을 조심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희원 씨, 남편은 어떤가요? 핸드폰이나 차에서 이상한 점 발견 못했어요? 네, 남편 핸드폰은 아직 뒤져보지도 못해서요. 잠가놓기도 했고 아직 뒤져볼 용기가 안 나서요. 이상한 거 발견하면 서로 꼭 얘기해 주기로 하죠. 그 뒤로 배우자 외도 증거 찾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남자와 하루에 몇 번씩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출근 시간에 만나 음료를 한 잔씩 하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증거 찾는 방법을 이것저것 코칭해 주길래 그대로 따라 해보고자 했죠. 핸드폰 증거 찾기로 가장 빠른 거 알죠? 남편 핸드폰을 공략해 보세요. 만약에 핸드폰이 어려우면 남편 메일이나 SNS 같은 거 뒤져보세요. 분명 증거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남편 바람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증거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메일 비번이야 제가 알고 있으니 들어가 봤는데 광고성 메일만 가득이었고요. SNS는 서로 같이 보며 댓글도 다는데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고요. 차 블랙박스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확인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새벽에 겨우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핸드폰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던데 이상하게도 남편 핸드폰 문자, 카톡, 사진첩 어디에서도 의심 갈 만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과 마주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 핸드폰도 뒤지고 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혹시 성민 씨가 오해한 거 아닐까요? 아님 혹시 아내분이 만난다는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요. 희원 씨 남편이 분명 맞습니다.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인가 보네요. 이미 증거를 다 없애놓을 것 같아요. 정 못 믿겠으면 우리 집에 가보시죠. 제가 그동안 희원 씨가 몰랐던 진짜 진실이 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래도 성민 씨 와이프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에 가나요? 제가 주저하니 그 사람이 이러더군요. 증거 찾기가 어렵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찾은 증거 가지고 남편분한테 들이밀어 보시라고요. 우리 와이프 일 다녀서 지금 시간에 집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가서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저는 순간 남편 증거를 봐야겠다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내가 죽어라 찾아도 못 찾는 증거를 저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데 일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정말 5분 거리인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 없는 신혼집에는 결혼사진이나 부부사진이 걸려있는데 그 집은 그런 게 안 보이더군요. 그래도 남의 집이라 불편한 마음에 들어가는 걸 망설이고 있었는데. 잠깐 들어오세요. 어차피 방에는 컴퓨터에 저장해놔서 그걸로 확인해야 해요. 그것만 확인하고 가시죠. 무심한 듯 말하는 그 남자 말을 믿고 저는 그만 남자 집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한 24평이나 되었으려나? 가구도 단출하고 살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깨끗하긴 했는데 뭔가 여자 손길이 닿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상한 게 거실 장식장에 있는 액자들이 전부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엎어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분명 와이프 사진 같았어요. 바람 피운 와이프가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저렇게 사진을 죄다 엎어놓았나 생각했죠. 제가 뻘쭘하게 자리에 서 있으니 그 남자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과일이라도 좀 깎아올게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대접은 해야죠. 잠깐 기다리시겠어요? 그 사람은 부엌에서 과일을 손질하는 사이 저는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엎어져 있는 액자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내 남편과 바람났다는 여자가 얼마나 이쁜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액자를 뒤집어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하다가 손으로 입을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거야? 그 액자 속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와이프도 아닌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짧은 찰나이지만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저를 이 집의 목적을 가지고 꿰어온 게 틀림없었죠. 속으로 지금 빨리 신발도 신지 말고 도망갈까 했는데 그 사람이 거실로 걸어 나오는 기척이 들렸죠. 도망가기에는 이미 늦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목소리도 잘 나올 것 같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접시를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쩌죠? 지금 우리 남편이 밑에 와 있대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오는 게 좀 걱정돼서 문자로 주소 보내놨는데 벌써 왔다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증거는 나중에 봐야겠어요. 네? 지금 가겠다고요? 그 남자는 밖에서와는 다르게 눈을 번뜩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나를 안 보내주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했습니다. 네, 저 5분 안에 안 내려가면 우리 남편이 바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안 보내주면 의심받을걸요? 남편한테는 그냥 친구 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외도 증거 보여준 데서 온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 바람 피우는 증거 찾으러 남자 집에 온 거 알면 어찌 되겠어요? 일단 오늘은 가고 나중에 다시 만나죠? 네, 뭐 그러시죠. 아쉬운 듯 말하는 남자를 뒤로 하고 저는 속으로 살았다 외치며 그 집을 허겁지겁 뛰쳐나왔습니다. 태어난 척 나오면서도 혹시나 나를 붙들면 급소를 차는 것까지 생각했고요. 나오자마자 저는 뛰었습니다. 예전에 갔던 지구대로요. 가까운 거리니 전화고 뭐고 할 거 없이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혹시나 그 사람이 뛰쳐나올까 봐 무서워서 일단 경찰서로 가는 게 급했습니다. 지구대가 눈앞에 보이니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기 경찰관님,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수상한 남자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헐레벌떡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 예, 기억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시죠? 그때 신고했던 그 남자요? 그 남자가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식으로 신고하려고요. 지금 그 사람 집에서 도망쳐 오는 길이에요. 저 까딱 잘못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놈 주소랑 전화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남자 집에서 봤던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집에는 여자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현관에 신발도 여자 신발은 없었고요. 누가 봐도 신혼집은 아니었어요. 액자가 뒤집어져 있길래 제가 살짝 들춰봤더니 세상에 거기 제가 일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도망쳐 나왔고요. 아니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신고자분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 집이 어디라고요? 저는 경찰들에게 주소를 말해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하면서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요. 희원이 너 미쳤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간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너 혹시 그 사람 따로 만나고 그래? 아니야, 오빠. 미안해.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럴 만한 사정이라니. 대체 그게 뭔데? 그 인간이 글쎄 자기 와이프랑 당신이랑 내연관계라는 거야. 내가 오빠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못 찾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보여주겠다고 유인한 거고 바보 같은 나는 그거에 속은 거고. 아휴 정말 내가 못 산다. 너는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 그 집이 어디야? 내가 가서 아주 아작을 내줄라니까. 저는 경찰과 남편에게 그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무서웠지만 남편 차를 타고 순찰차를 따라 그 집으로 갔고요. 경찰관 2명과 우리 남편은 그 남자 집으로 올라갔고 저는 무서워서 남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 집에서 경찰관 사이에 그 남자가 꼼짝 못하는 자세로 같이 내려왔고요. 뒤이어 내려온 남편은 큰 비닐에 뭔가를 잔뜩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경찰차에 같이 실어주었고요. 그 남자는 아까 봤던 그 차림 그대로였는데 우리 남편 차를 어찌하는지 제 쪽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희원 씨, 지금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내가 희원 씨를 얼마나 지켜봤는 줄 알아요? 저 남자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요. 내가 희원 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희원 씨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내 마음 모르겠어요? 아, 이 자식 그까지 거짓말이네. 이거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놈이었구먼. 아주 망상에 사로잡히셨구먼. 빨리 차에 타! 그 사람은 잡혀가는 순간까지 제 남편 모함을 하면서 소름 끼치게 저런 말을 하더군요. 대체 나를 어찌 알고 언제부터 어떻게 지켜본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빠, 저 사람 미친 거 맞지?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대체 언제부터 나 지켜본 거야? 와, 저 자식 진짜 개새끼더라. 이 동네 석 달 전에 왔대. 그때부터 너를 봤는지 계속 너 뒤를 밟고 다녔나 봐. 내가 소름이 다 돋더라. 방 하나가 아주 다 네 사진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거기 있는 액자들 전부 다 내 사진이야? 아휴, 그렇다니까. 네가 일하는 데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우리 집도 한참을 지켜본 것 같아. 내 사진도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진작에 반 죽여놨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건지. 네 사진 전부 내가 가지고 나왔어. 증거로 써야 한다니까 일단 경찰서로 보낸 거야. 미친놈. 아주 우리도 모르게 사생활을 치밀하게 조사했더구먼. 오빠가 헬스장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럴만하지.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증거 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지. 요즘에 스토킹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서 법도 만들어졌잖아. 예전처럼 그냥 경범죄 처벌만 하지는 않는다니까 지켜보자. 그 후 저는 그 사람을 마주칠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를 해칠 수도 있고 도주할 수 있다며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고 경찰에게 전해들었거든요. 오빠, 나 이 동네 너무 무서운데 빨리 집 내놓고 이사 가자. 일도 당분간 그만두고 싶어. 그래, 나도 헬스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다른 데 갈 생각하고 있었어. 이 동네에 발들이기도 싫어. 생각하면 아주 열받고 그 미친놈 몇 대 패줬어야 하는데 그거 못한 게 한이다. 그 후 우리 부부는 연고가 아예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한동안 큰일 당할 뻔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지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쩔 땐 악몽도 꾸는데요. 꿈에서는 제가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잡히는 꿈을 꿉니다. 그럼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기도 했고요.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한동안 정신과 약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역시 그 생각만 하면 열을 내긴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은 제가 남편 외도를 의심한 거 가지고 놀리기도 합니다. 내가 외도를 하면 철저한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신경 쓰는 놈이라 아마 딴 여자 생기면 바로 네가 알아챌걸? 나랑 살면서 절대 여자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을 거니까 마음 푹 놓으셔. 아, 정말 미안해, 오빠. 다시는 그런 거 의심 안 할게. 귀여운 남편 덕에 서서히 치유하고 있긴 합니다. 언제쯤이면 멍청한 저를 탓하며 이불킥을 안 하는 날이 올까요? 그래도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들었는데 그런 류의 범죄자들은 일단 자기 영역으로 목표를 끌어들이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나온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칭찬이고 뭐고 저는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멀리 이사를 와도 꼭 찾아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명까지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남편이 알아봐 줬는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놈이 항소했다니 최종적으로 어찌 선고가 날지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구형한 게 현행법상 최고 수위라고 하더군요.
흉기를 들거나 저를 위협했으면 5년이었을 텐데 그런 행위는 없었기에 지금 상황에서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놈이 감옥에 가는 건 확실하겠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3년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놈은 너한테 물리적으로 해 끼친 거 없다고 증거 불충분 주장하나 봐. 네 사진이랑 개인정보랑 그놈 집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그냥 나와서 네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테니까. 감옥에 쳐넣어야지. 그놈 완전 정신병자라서 너 아니라도 다른 여자한테 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절대 이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인간이야. 어쨌든 언젠가는 나와서 돌아다닐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지금은 괜찮지만 가끔 뉴스에서 스토킹 범죄가 나올 때면 나도 잘못했으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무서워지곤 합니다. 아마 떨쳐버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신당역에서 영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그 뉴스를 보니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더라고요. 힘들어도 기억을 떠올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아픔을 털어놓고 치유받으려는 목적도 있었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스토킹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범죄로 인식도 안 했던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당해보니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범죄더라고요. 나무가 싫다고 하는데 10번 찍으면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는 관심은 분명 폭력이 맞고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범죄니 절대 우습게 봐선 안 되는 일이죠.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아 흉기에 휘둘리진 않았지만 시간이 더 흘렀다면 분명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벼운 스토킹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도 만들어져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주변에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이 시댁 갈등이나 부부 갈등에 대한 게 아니라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꼭 도움되는 사연이었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